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AI 뉴스입니다. 청주대학교가 최첨단 강의실을 구축했습니다. 대학 강의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강의실 하나당 1억 5천만 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한 강의실입니다. 수강생 절반은 내국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무려 9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학부 수업. 어떻게 가능할까? 번역 전문 인공지능이 교수가 하는 한국어를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 98인치 전자칠판에 텍스트로 띄워줍니다. 음성 번역을 활성화하면 영어든 중국어든 원하는 언어가 스피커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Would you like me to wave your hand? 동작과 음성을 감지하는 추적 카메라와 천장형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 질문하는 학생과 움직이는 교수를 화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석해 강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혁신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Me agrada mucho que también puedo escuchar las clases online y que se puede leer los títulos en clase. 청주대가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도입한 이유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32개국 3천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졌는데 그 해답을 하이플렉스 강의실에서 찾았습니다. 하이플렉스 강의를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학습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청주대는 16억 원을 들여 하이플렉스 강의실 11개를 구축하고 이번 학기부터 100여 개 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하나에 1억 5천만 원의 학교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영상 강의를 저희 에델바이스의 LMS 시스템에 탑재해서 사후에 학생들이 복습을 하거나 하는 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청주대는 글로벌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천의 한 쌀빵 전문점이 지역 쌀을 이용한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쌀빵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택배 주문도 쇄도하고 있는데 연간 지역 쌀 소비만 9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이월면의 한 쌀빵 전문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천 쌀을 빻아서 만든 빵 반죽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빻은 쌀 반죽에 갖가지 재료를 넣어 다양한 빵을 만듭니다. 이 쌀빵 전문점은 이대째 지역에서 미국 처리장을 운영하는 정창선 씨가 어떻게 하면 쌀 소비를 늘리고 소득을 높일까 하는 생각에 2017년 창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쌀빵 제조 기술을 일부 이수받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쌀빵을 만들기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빵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개발할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2017년 쌀눈이 살아있는 쌀눈이빵 개발로 특허를 받았고 각종 품평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계약 재배와 자가 도정, 직접 재분과 생산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췄기에 가능했습니다. 100% 지역 쌀을 이용한 건강한 빵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니고 이게 쌀로 만든 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체격이 있고 그래서 빵을 잘 안 먹는데요. 이게 쌀로 만든 거라서 가끔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손님들이 많이 찾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요즘 당뇨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건강한 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쌀을 100%기 때문에 택배 주문도 쇄도하면서 일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연간 지역쌀 소비만 90톤에 이릅니다. 전국 지자체가 750군데가 있는데 그 쌀빵을 만들고자 하는 그 농업기술센터나 관공서에서 일을 추진한다면은 제가 그 컨설팅을 전적으로 나서서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쌀빵에 지역쌀 소비도 앞장서면서 진천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집마다 벌초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쏘임이나 예초기 사고는 이맘때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UBC 허준원 기자입니다. 예초기가 지나가자 수북하던 잡초가 정리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이 늘어나는 요즘이 예초기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이 가운데 60%가 8월과 9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었던 사고 건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3건으로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장구를 충분히 갖추고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초기 날을 교체한다는 거 할 때는 꼭 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벌초 시기 때문에는 예초기만큼 조심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벌쏘임 사고입니다. 올해는 폭염이 길어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방당국의 벌집 제거 출동이 늘었습니다. 7, 8월 울산 지역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5,000건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28.3% 증가했고 벌쏘임 사고도 52건으로 23.8% 늘어났습니다. 벌초나 성묘를 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어두운 계열의 옷들은 피하고 그리고 향수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것들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들이 공격을 시작하면 벌집 영역 밖으로 최소 20m 이상 벗어나고 쏘였을 경우 카드를 이용해 벌침을 제거한 뒤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UBC 뉴스 허준원입니다. 제천 청풍교 업사이클링을 위한 연구 용역비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도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10월 중 청풍교 업사이클링 밑그림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은 철거 대신 관광 자원화하자는 것이지만 관련 예산의 예결위 통과 여부와 최종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 6장의 기회를 적정과 소신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희망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과 마감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농어촌 특별 전형 등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 직지문화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청주고인쇠 박물관 일원에서 직지 즐거운 놀이를 주제로 열린 올해 직지문화축제는 직지의 가치를 즐거움으로 구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주시는 그 결과 당초 목표했던 10만 명을 초과한 14만 명이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충북지부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수역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이 하루에 40명씩 참여했으며 수변 쓰레기와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폐그물과 농사용 비닐 등 수중 쓰레기도 수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등 충북 4개 시군에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지난 5일부터 발효 중인 청주와 옥천, 영동을 더해 7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충북은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